When you feel like you're far behind in life compared to your friends, I know you'll feel miserable. But if you hear from Jay Shetty, one of the best storytellers on YouTube, you can certainly get your life back on track. You wanna know more about this? Let's begin. 나날의 성장하는 구독자 여러분, 인스피레이션 클래스의 레릿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미국의 유명한 동기부여가이자 또 스토리텔러인 제이 셰리의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남들과 비교하고 또 그로 인해서 좀 불행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나만의 타이밍으로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영상 한번 보실게요. Many of you will be in this room working for the top institutions across the globe.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졸업을 앞둔 학생들 앞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Many of you will be in this room. 여기 방에 있는 여러분들 중 많은 사람들이 will be working for the top institutions 그랬어요. 아주 가장 좋은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Across the globe. 전 세계에 걸쳐서 말이죠. Across 하면은 뭔가 어딘가로 건너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cross the globe 하면은 그냥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적으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You will then get married. You then may buy a house. You will then get married 그랬습니다. Get married 우리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이죠. 결혼을 한다라는 거죠. 너는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될 거고 You then 그리고 나서 너는 may buy a house. 아마도 집을 사게 되겠지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표현이 바로 get married인데요. 이 get married 형태가 오면은 누구누구와 결혼을 할 때 to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get을 쓰지 않고 그냥 marry만 쓰게 되면 뒤에 전치사가 오질 않아요. 예를 들면은 she married Let-it. 그녀는 레릿이랑 결혼했다라는 거죠. 뒤에 with나 to가 안 붙죠. 근데 get을 쓰는 경우에는 she get married 아니면 과거 형태로 she got married to let-it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물론 marry만 썼을 때 앞에 동사를 써가지고 I'm married to 이런 형태는 가능해요. 그냥 marry 자체는 우리 will you marry me 그러잖아요. marry with me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 들어볼게요. In 10 years' time, your life will be set for you. 자, in 10 years time, your life will be set for you. 그랬습니다. in 10 years time 하면 우리 해석을 보통 어떻게 하죠? 10년 안에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in이라는 표현을 안에라고 쓰기보다는 후에라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년 후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your life, 너의 life는, 너의 인생은 will be set for you. 너를 위해서 세팅이 될 것이다. 우리 세팅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set의 의미는 어딘가에 놓다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 테이블에 세팅하다라고 말을 하듯이 그리고 이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거는 고정이 된다라는 거니까 고정되어져 가지고 결정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set의 느낌을 이해하자면 너의 인생은 그렇게 정해질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들어볼게요. In 15 years, you'll be 30. In 15 years you'll be 30 라고 했습니다. 15년 후에 너는 30살이 되겠지. And from then on, your path in your life will be set. And from then on, 그리고 나서 말이야, your path, your life will be set. set이라는 표현 또 나오죠? 너의 길과 너의 인생은 이제 정해질 거야.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마치 계획대로 차차차차 돼가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누군가 이렇게 손을 듭니다. I'm sorry, Mr. Headmaster. I'm sorry, Mr. Headmaster 그랬는데요. 헤드마스터가 뭐죠? 교장 선생님을 말을 해요. 죄송합니다만 교장 선생님. Let me tell you why that approach may fail you. Let me tell you why that approach may fail you. 그랬어요. Let me tell you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Let me라는 형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내가 말해 봅시다. 내가 말할게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습관처럼 I will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I will 말고 let me 형태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말해줄게요. 왜 that approach? approach는 접근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식이 너에게 실패를 가져다 줄 거라는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해 볼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하면은 방금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왜 틀렸는지 제가 말을 해볼게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들어볼게요. I know people who graduated at 21 21살 때 졸업한 사람들을 알고 있대요. and didn't get a job till they were 27. And didn't get a job until they were 27 그랬어요. 21살에 졸업을 했지만 didn't get a job. 직장을 갖지 못했대요. 언제까지? They were 27. 27살 때까지. I know people who graduated late at 25 and they found work immediately. I know people who graduated late at 25 그랬습니다. late이 graduate 다음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25살에 좀 늦게 졸업한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25살은 빨리 졸업한 거 아닌가요? And they found work immediately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직장을 찾게 된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빨리 졸업한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늦게 졸업한다고 해서 늦게 사회생활에 진출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So my point is, everything in life happens according to our time, our clock. 자, 굉장히 멋진 말을 하죠. So my point is, 이거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포인트는 말이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everything in life, 인생에서 모든 것은 happens, 일어난다 according to our time, our clock. 뭐에 따라서라는 뜻이죠. according to는. 우리의 시간과 시계에 따라서 모든 것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지금이 타이밍일 수 있어요. 25살, 27살이 최고의 취업 시기일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30살이 더 적절한 시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You may look at some of your friends and think that they're ahead of you. You may look at some of your friends. 아마도 너는 보겠지. 누구를 보죠? Some of your friends. 너의 친구들 중에 몇 명을 보겠지. And think that they are ahead of you. 그리고 생각하겠지. 그들이 너보다 앞서 있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앞서 있다라고 할 때는 ahead of someon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 들어볼까요? Or maybe some of them you feel are behind. But everything happens at their own pace. 자, maybe some of them you feel are behind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behind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거든요. 뒤에 있는 기분, 내가 뭔가 뒤처지는 기분이라고 할 때 이 behind 형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글로 검색을 해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예문들이 나오죠. 이렇게 사전을 참고하시면은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조금 쉬운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to be late or slow in something. 뭔가에 관해서 늦거나 좀 늦은 걸 의미를 하죠. 뒤처진 느낌.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합니다. We are all behind in our work. 우리 모두는 지금 일에 뒤처져 있다. 그러니까 좀 늦었다. 아니면 일이 밀렸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She was ahead of the other bicyclists for a while, but now she's behind. 그랬습니다. 그녀는 앞서 있었대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bicyclist 하면은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을 말을 하죠. For a while, 잠깐 동안은, but now she's behind. 그녀는 지금 뒤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문을 살펴보면 ahead of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behind를 쓸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이것 말고도 behind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to be supportive of someone, 누군가를 지지해 주는 거래요. 자, whatever you decide to do, I'm behind you completely. 네가 무슨 선택을 하던 간에 I'm behind you 무슨 뜻일까요? 너의 뒤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completely 완전히 나 너 뒤에 있어.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다른 문장도 되게 많죠. I'm a little behind on the project. 나 지금 프로젝트 좀 밀렸어. 이런 예문도 나오고요. 그래서 behind가 들어가면 좀 뒤처진 느낌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You may look at some of your friends and think that they're ahead of you. Or maybe some of them you feel are behind. But everything happens at their own pace. 자, but everything happens at their own pace. 그러니까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뒤처지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각자의 페이스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페이스 말렸어, 뭐 내 페이스대로 안 돼 이렇게 표현하듯이 영어 페이스 알고 있는 표현이죠. They have their own time and clock, and so do you. They have their own time and clock and so do you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시간과 시계를 가지고 있고 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할 때 so do you라는 표현을 씁니다. do가 have 대신에 쓰인 거죠. Not being married at 30 but still happy is beautiful. Not being married at 30 but still happy is beautiful 그랬습니다. 30살에 결혼하지 않는 것. 이번에는 be married 형태가 나왔죠. 그죠? 자, 결혼하지 않았어도 still happy is beautiful. 그래도 행복하다면 그건 아름다운 거야. 꼭 30살이 넘어서고 뭐 그때쯤 되면 결혼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나만 행복하다면 그것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Starting a family after 35 is still possible. 자, starting a family 하면은 이제 가족을 꾸려나가는 걸 의미하죠. After 35, 35세 이후에 가족을 꾸리는 거 여전히 가능하지. 늦은 거란 건 없어. And buying a house after 40 is still great. 학생들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죠. And buying a house after 40 is still great. 집을 사는 거 40세 이후에 그것도 정말 great한 거야. 이 표정이나 상황이 좀 오그라들긴 하지만 어쨌든 정해진 시간이란 거, 정해진 나이라는 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Don't let anyone rush you with their timelines. 자, 좋은 표현이 나왔죠. Don't let anyone rush you with their timelines 그랬습니다. Don't let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우리 let me 형태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또 let someone 이렇게 썼어요. 다른 사람이 너를 하게 하지 마, rush you. rush가 뭐죠? 뭔가 급한 걸 의미하잖아요. 너를 막 급하게 재촉하게 하지 마. with their timelines. 타임라인 많이 익숙한 표현이죠.
그들만의 시간표, 그들만의 시간에 따라서 당신을 바쁘게 재촉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만의 타이밍과 최적의 시기가 있고 그들은 그들만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let에 관련된 표현들 제가 몇 개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 let을 써서 let me know 아니면 I'll let you know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우리 사전에 많은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To tell someone something. 누군가한테 뭔가를 말해주는 거. Let us know when you get there. 네가 거기 도착할 때 우리한테 말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해주니까 우리한테 말해줘라는 뜻인 거죠. 또 let me know 형태도 있네요.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너가 만약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내가 알게 해줘. 그러니까 나한테 말해줘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또 다른 문장도 볼게요. Thank you for coming to the interview. 인터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We'll let you know.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죠. 우리가 당신 알게 할게요. 무슨 뜻일까요? 인터뷰 결과를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여기 뭐 부가 설명이 나오네요. Tell you whether we are going to offer you a job. 이거 좀 슬프네. 너한테 말해줄게. 우리가 너의 job을 줄지 말지를 offer는 이제 제공하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해줄게. In the next week. 다음 주에 말이야. 네, 이거 괜히 문장만 보는 것만으로도 막 긴장이 타요. 그쵸? 어찌됐건 이렇게 let me know, let you know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거 이런 예문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들어볼까요? Don't let anyone rush you with their timelines. Don't let anyone, 아무도 rush you, 너를 재촉하게 하지 마라 with their timelines, 그들만의 시간표로. 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유명한 스토리텔러인 제이 셰리의 영상과 함께 유용한 영어 표현도 배웠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시간에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전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절에 있어서 봄은 항상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인생에 있어서의 봄은 한 번 찾아오거나 아니면 아예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계절의 봄과 인생의 봄의 유일한 차이점은 인생의 봄은 사람마다 다른 타이밍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친구의 봄은 지금 왔지만 우리의 봄은 아직 안 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보통 행복한 모습들, 즐거운 모습만 담겨있지 불행한 모습이나 찌질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축소판 인생을 보여주는 것 뿐이고요.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겨울이 있듯이 또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봄, 여러분만의 시간, 여러분만의 타이밍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만들어 나가다 보면 항상 따뜻한 봄이 찾아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긍정적인 에너지와 표현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좋은 기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밑에 알림 버튼을 통해서 제 영상을 정기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